근데 왜 이런 조정이 나오냐? 브로드컴도 결국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이제 관건은 테슬라는 기술적 조정, 가격 조정을 다 받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기술적 가격 조정을 다 받았죠. 그 다음에 애플도 보시면 이젠 조정을 받기 시작했죠. 엔비디아는 뭐 행보, 기간 조정으로 가격 조정을 받고 있죠. 아마존 같은 경우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죠. 구글도 마찬가지죠. TSMC도 마찬가지죠. 테슬라는 이미 꺾였죠. 이제 남은 게 브로드컴이에요. 근데 이제 브로드컴이 좀 문제예요.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1월 3일 금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난밤 잘 보내셨습니까? 저 또한 치열한 전투를 하고 어제 밤 늦게 매매를 마감을 하고 오늘 장을 준비합니다. 어제 뭐 아주 어려웠던 장은 아닌데 시장이 계속 요즘 들어 가위바위보를 많이 합니다. 가위바위보 무슨 말이냐, 어디로 갈래, 어디로 가는 줄 알겠니, 뭐 이런 식으로 숙제를 계속 던져주고 있는데 끝내 잘 분석해서 수익으로 잘 마감하고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장도 봐야겠는데요. 지금 시장이 조금 온도차가 이제 좀 느껴집니다. 온도차가 좀 느껴지고 어떠한 온도차가 좀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151포인트 0.36%가 하락을 한 42,397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 지수가 사실 개장 초반에 300포인트 정도가 떠서 출발했어요. 300포인트가 떠서 출발해서 5일선을 탈환하는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바로 뒤집어지면서 하락전환하고 마감이 됐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다우지수는 12월 달부터 해서 계속 우하향을 그리고 있는 시점인데 전강 후약을 맞았다, 위에서 바로 맞았다, 이거는 좀 부담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추세가 많이 약해졌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추세가 굉장히 약해졌다는 얘기가 되는데, 추세가 약해지다 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좀 쏠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2월달 전과 12월달 이후를 보면 12월달 전은 장이 시작하면 올라오기 바빴어요. 이거는 언제 멈추나 싶을 정도로 올라왔다가 밀렸다고 하면, 최근 장은 밀렸다가 반등을, 최근 장은 개장을 했다면 밀렸다가 반등을 해버려요. 어제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는 어제 매수 매도를 다 기다렸다가 한 파동밖에 못 잡았는데, 어제는 이제 개장을 하면 개장하기 바로 직전에 주가를 강하게 밀어냈다가 저점을 찍고 바로 다시 급등을 했어요. 바로 급등했다가 다시 새벽에 다시 빠졌거든요. 그만큼 장에 좀 리듬이 좀 변화된 게 있어요. 리듬 자체가 좀 매수 매도의 경향이 좀 변화된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느낌이라기보다는 데이터가 좀 그렇게 되고 있죠. 확실하게 하방 압력이 좀 많이 걸리는 분위기고요. 나스닥도 전일 대비해서 0.16%, S&P는 0.22%인데 이 부분은 지금 퍼센티지를 보시면 뭐 1%대도 안 되는 소규모 포인트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빠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하방 압력이 좀 생겨났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하방 압력을 계속 걸고 있는 단계, 전형적인 매물 소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이 내용은 선물 쪽에서의 그 가닥을 좀 잡을 수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바로 개장 직전에 발표했던 테슬라의 출하량 관련돼서 출하량이 소폭 좀 빠졌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테슬라가 뭐 갑자기 고가에서 수직으로 급락하면서 한 5% 이상 7%까지 보여줬는데 조정을 받았던 모습. 애플도 보고서 나왔던 부분 때문에 조정, 이 부분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설명 한번 드렸던 것처럼 이 M7 종목군들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 그래서 시장이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추세가 강했던 부분들이 야금야금 잡혀가더니 이제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꽤 하방 압력이 높아요. 꽤 높아요. 이 정도면 꽤 높다라고 봐도 전혀 과도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혀 과도한 표현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의 지금 하방 압력이 강하게 걸려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어제 나왔던 부분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그 부분 자체가 어떠한 부분이 있었냐, 8개월 만에 지금 이 부분이 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경기가 좋다에 대한 분위기가 있는 거죠. 경기가 좋다. 이 경기가 좋다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되고 있냐면 연준 의장이 올해 금리 정책에 대해서, 특히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해서 소극적인 가능성을 열어두셨단 말이죠. 소극적인 가능성을 열어두셨는데 안 그래도 소극적이라서 시장이 긴가민가 하고 있는 판인데 여기에다 대뜸 대놓고 저 부분까지 지표까지 경기가 튼튼하다 나오니까 연준 입장에서 급할 게 없는 데이터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연준이 급하지 않다는 걸 느끼니까 누가 바로 반응을 했냐면 10년물 국채금리가 바로 반응을 했어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바로 반응을 하면서 어디까지 갔냐? 4.6까지 단수 매치고 올랐습니다. 4.6까지 단수 매치고 올랐어요. 제가 이제 국채금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죠. 현재 있는 위치에 주가와 비교를 해서 대조를 해드렸는데 지금의 위치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있는데 국채금리가 이 정도의 높은 위치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으면 주가가 하방 압력에 계속 걸릴 수밖에 없는 데이터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그동안 국채금리고 뭐고 우리는 갈 길 가겠다 해서 시장을 이겨내주고 버텨줬던 게 누구였습니까? 현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현물이 균열이 가기 시작해서 쉬어가기 시작하니까 시장이 쉬어갈 수밖에 없는 빌미를 만들고 있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아주 강하게 하방 압력이 걸려 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다우지수와 나스닥 S&P 3대 지수를 보면 나스닥과 S&P는 아직은 초입 단계고 다우지수는 완전히 지금 턴어라운드를 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다우지수는 어느 정도의 브레이킹 시점에 도래를 했고 나스닥과 S&P는 아직까지 하단의 여백을 좀 남겨둔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 증시를 이루고 있는 것이 뭐 국채나 지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현물의 텐션이 있기 때문에 현물의 텐션이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시가 약하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다우지수는 지금 어제 특히나 조금 뼈가 아팠던 것이 저는 물론 어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냈지만 좀 버티기로 나름 바랬던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우지수가 좀 버텼으면 했던 위치기도 해요. 좀 속도 조절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현재는 그 부분들이 무너지고 있긴 하지만 일단 오늘 만약에 추세적으로 한 번 더 무너지게 되면 증시의 분위기가 조금 차가워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그래도 버텨낸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좀 눈치를 보면서 방향성을 가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썩 나쁜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하방 압력이 걸려 있다 보니까 차익성 매물에 따른 조정 부분을 피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이제 주가를 보실 때 현물들을 좀 계속 보셔야 돼요. 현물들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M7을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테슬라가 제가 일자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절대로 테슬라를 나쁘게 보거나 일론 머스크를 나쁘게 생각하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업이 잘못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고 주가라는 것이 제가 국내 주식 종목까지도 비교하면 설명드렸죠. 이 정도 치면 어쩔 수 없이 소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산 사람이 있으면 팔고 싶어하는 차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이거를 무슨 워렌 버핏처럼 10년, 20년을 갖고 가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워렌 버핏은 그만큼의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하지 통상적인 투자는 이런 차익 변동성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 그렇게 10년을 보고 트레이딩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런 단기 파동을 여러분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 부분이 분명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조정이 나오냐? 브로드컴도 결국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이제 관건은 테슬라는 기술적 조정, 가격 조정을 다 받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기술적 가격 조정을 다 받았죠. 그 다음에 애플도 보시면 이젠 조정을 받기 시작했죠. 엔비디아는 뭐 행보, 기간 조정으로 가격 조정을 받고 있죠.
아마존 같은 경우 이제 조정 좀 받고 있죠. 구글도 마찬가지죠. TSMC도 마찬가지죠. 테슬라는 이미 꺾였죠. 이제 남은 게 브로드컴이에요. 근데 이제 브로드컴이 좀 문제예요. 왜냐면 최근에 제가 맨날 노래를 불러드렸던 게 누구예요? 브로드컴이잖아요. 맨날 노래를 불렀던 게 브로드컴이고 브로드컴이 신규 대장이 돼서 주가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죠. 그만큼의 대장인데 브로드컴은 아직까지 버티고 있어요. 자, 이거를 좋게 해석을 하면 대장이니까 버틴다. 오늘 주제는 브로드컴인데 브로드컴이 대장이니까 버틴다. 이렇게 가버리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장이니까 버티긴 했지만 대장들도 결국은 같은 관점을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 투자자의 관점 비슷하니까. 그럼 브로드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이 발생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가에 미친 영향이 최근에 증시를 다 펌핑하고 버텨줬던 게 브로드컴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공백이 생기면 주가가 어느 정도 버티겠냐 이거죠. 이해되시죠? 버티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브로드컴의 낙폭이 테슬라가 고가가 488달러에서 지금 383달러가 100달러 빠졌거든요. 만약에 브로드컴이 같은 관점에서 고가가 251달러에서 여기서 100달러 빠진 151달러란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되겠지 상상을 해보면 되겠죠. 그렇게 대란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얘는 테슬라와 브로드컴이 대장이었지만 그래도 브로드컴이 더 대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단순 대장의 의미를 떠나서 이 브로드컴이 이 증시를 전부 끌어잡아 올려놨는데 테슬라의 100달러 조정의 주가가 이 정도에 가능을 했다고 하면 브로드컴이 100달러에 가능을 하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냐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나타났을 때 받을 수 있는 증시 충격, 증시 부담 이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고 어제 차라리 저는 대신 브로드컴이 차라리 깨져버렸으면 했는 생각도 있었는데 끝내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버텨서 좀 애매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이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차 현물들이 따라 들어온다고 하면 증시가 안정적으로 구도 형성을 하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오늘장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연초장이라서 연말 연초장은 뚜렷하게 방향을 잡기보다는 뒷정리를 좀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표현으로 우스갯소리로 설거지라 표현했죠. 그래서 좀 뒷정리를 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보다는 어느 정도 저울질을 하면서 상황을 좀 인지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급격한 주가의 변동성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키를 좀 맞추는 작업이 좀 주되게 나타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좋습니다. 벌써 오늘 또 거래를 마치고 나면 주말입니다. 오늘장 마저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 저도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어서 매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한 송 대표였습니다.